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긴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새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더 늘렸고 더 강한 거리두기 대신 국민들 스스로 하는 거리두기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과학 방역을 강조해 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먼저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 방역 대책의 핵심은 백신 4차 접종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과 60대 이상만 4차 접종을 했습니다. 이걸 50대 이상을 포함해 기존에 병이 있던 성인 전체로 확대합니다. 최소 1,000만 명이 추가 접종 대상입니다. 전체 4차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감염 취약시설 5종의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입니다. 영업시간 단축이나 사적 모임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는 빠졌습니다. 실내 마스크와 확진자 7일 격리 같은 최소한의 조치만 유지합니다. 확진자 수를 줄이기보다는 중증과 사망을 막는 의료체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방역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차별화의 근거도 달라진 점도 찾기 힘듭니다. 비판을 쏟아냈던 거리두기 복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 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과학 방역을 하겠다며 전 정부와 차별화를 주장한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전 정권이 2년 반 동안 경험한 것들을 잘 계승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원래 옳았다는 거죠. 정부가 과학 방역에 활용하겠다는 전 국민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는 빨라야 재유행이 정점에 이르는 9월 초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백신 더 맞으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하고 해외 입국자가 입국 24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 말고는 오늘 대책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방역당국도 획기적인 대책은 없지만 이전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주고 또 통제보다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자율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데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네,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도 거리두기를 예전처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일단 그런 대책을 그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거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에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유행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 백경란 질병청장이 이전 같은 전 국민 대상의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못 박으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국무총리와 질병청장 모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 언제 또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하루 확진자 20만 명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일단 거리두기뿐 아니라 요양시설, 면회 제한 등 추가 방역 대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행을 모두 나중으로 밀어놨는데 이 기준이 모호합니다. 네.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당국이 예상한 이번 유행의 정점인데요. 우리 의료체계를 최대한 동원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추가 방역 대책은 언제 시행되는지 물어봤는데요. 확진자 숫자뿐 아니라 중증화율이나 치명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5만 명, 또 10만 명 등 이렇게 상황에 따른 종합적인 대비책이 이미 마련됐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강조해왔던 과학 방역 차원에서는 주목해볼 부분이 있습니까? 네, 오늘 대책에서는 이른바 과학 방역을 실감하게 할 장면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브리핑이나 자료에서 수치가 많이 등장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참고 자료로 배포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자문위원장이 말을 했는데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결론을 내면 그것도 하나의 과학적 근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있긴 했는데요. 정부가 과학 방역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국민 항체 조사나 다중 이용시설 환기 기준 마련 등이 모두 늦어지면서 전 정부와 차별을 둘 만한 근거를 만들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의료 현장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는 일일 확진자 20만 명도 감당 가능하다고 자신했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들어본 목소리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네. 일반 환자를 받은 지 2달 만에 다시
코로나 전담 병상을 확보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병상을 요청하는 단계로는 인력과 장비 재정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대응 방식은 그대로라는 볼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972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과 또 앓던 병이 있던 성인들도 네 번째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으로 안 가려면 꼭 맞아달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인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김나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50대 이상이면 4차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0대 이상만 4차 접종 대상이었지만 본격적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접종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잔여 백신을 맞거나 이날 사전 예약을 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맞으면 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입원했거나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4차 접종을 해달라고 정부는 당부했습니다. 4차 접종 확대는 재유행에 대비한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방역 대책입니다. 거리두기를 강화해 감염 자체를 차단하기보단 고위험군이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대상인 시민들 사이에선 꼭 맞아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작용도 좀 있고 병이라든지 뭐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매스컴에서 나와서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안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맞아도 걸리고 안 맞아도 걸리고. 그러면 4차 접종에 대해서는 뭔가 정부에서 확실한 믿음을 주지 않는 이상은 접종률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너무 여러 번 맞는 게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4차까지 맞으려니까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그러면 내 몸에 내성이 생겨서 아예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실제 이미 4차 접종 대상이었던 60대의 접종률은 아직 30%대에 그칩니다. 정부는 거듭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미국,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도 50대 이상 성인 등을 고위험군으로 지정하고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4차 접종의 예방 효과와 안전성 정보를 계속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한편 전파력이 매우 강한 두 변이 바이러스가 동시에 퍼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루에 많게는 60만 명 넘게 확진자가 더해졌던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윤영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A 2.75 변이는 표면의 스파이크 돌기가 역대 코로나 바이러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계열인 BA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8개 많은 36개인 것으로 분석됐고 국내 우세종 등급이 유력한 BA5보다도 많습니다. 돌기가 많으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더 빨리 달라붙을 수 있어 전파가 빠르고 동시에 백신이나 확진으로 항체가 생긴 사람을 다시 감염시킬 확률도 높아집니다. BA5는 중증도나 치명률이 오미크론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파악됐지만 BA 2.75는 아직 제대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We only have a few hundred sequences of this variant that is available for analysis, and so we have very limited information about BA2.75. 국내 BA 2.75 변이의 추가 전파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미 지역 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은 걱정하면서도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첫 사례가 발견된 바 있지만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장 대응 방안을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BA5와 이보다 더 빠를 것으로 알려진 BA 2.75의 동시 유행을 염두에 두고 예측 시나리오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3월 하루 60만 명의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도 BA1과 BA2가 함께 점유율을 높이던 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확산으로 기존 확진자들의 재감염 비율이 올라가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의 상당수가 오미크론 항체를 가지고 있어 걸려도 약하게 지나갈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유행 규모가 커지고 정점도 더 빨리 올 것에 대비해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